저희 제품 중에 NI 그리고 NN 이 시그마 LCD 제품을 가지고요 스트레이트 작업을 할 겁니다. NN 시그마는 좀 건강한 pH 9.1에 좀 강한 약이고요. 그 다음에 NI LCD는 pH 6.0의 좀 순한 산성 폼제죠. 자, 이 제품을 가지고 스트레이트 작업을 할 건데, 여기 지금 이제 모델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모델의 머리를 보게 되면 예전에 한 1년 전에 스트레이트를 한번 한 적이 있는 머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 상태 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머리를 보게 되면 모발 자체 웨이브는 그냥 적당하게 흐르는 그런 웨이브이긴 한데 모발 자체가 되게 자글자글자글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발이 이렇게 같은 곱슬이어도 그냥 곱슬만 웨이브기만 있는 머리가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자글자글한 머리는 어떤 느낌 드는 머리가 되게 부해 보이죠. 예, 퍼져 보이고. 그래서 이런 머리들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NN 시그마를 이용해서 이 머리를 되게 찰랑찰랑하고 윤기 나는 머릿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샴푸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머리 샴푸를 해놓고 난 다음에 미스트를 좀 뿌리겠습니다. 자, 뭐 미스트에 대해서는 저번에 프리시그마 가지고 그 웨이브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온 조절을 해주는 제품이다. 다른 제품이 들어갈 때 이제 등전점을 맞춰주기 때문에 모발의 흡수율을 높여준다. 결합력을 높여준다.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APT를 모발 끝쪽에다 좀 발라주겠습니다. 단백질 APT를 이렇게 모발 끝쪽에다 발라주고 작업을 하면요, 모발 끝쪽이 훨씬 더 생동감이 있어요. 건강해 보이고. 저는 이 APT를 그 모발이 아주 발수성 모여서 파마약이 침투가 잘 안 될 것 같은 모발들 빼놓고는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발라주면 확실히 모발 끝쪽이 좀 더 탄력 있고 그리고 윤기가 나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한번 모발을 한번 진단을 좀 해보고 싶어요. 제가 그 모발 진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일전에 설명을 드렸죠.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스트레이트 할 때나 웨이브 할 때는 어차피 연화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력을 가지고 모발이 좀 건강한 부위를 봐야 되겠죠. 건강한 부위를 봐서 이 머리가 얼마나 그 모발에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인장 강도, 즉 신도를 보는 겁니다. 상당히 모발이 단단하네요. 자, 그리고 이쪽 뒤에 예전에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스트레이트를 했던 머리의 이력을 갖고 있어요. 여기는 조금 더 신도가 좀 더 늘어나는 감이 있네요. 그쵸? 지금 이제 앵글에서 카메라에서 이게 보여야 될 텐데, 자, 좀 더 늘어나는 감이 있고요. 여기는 보게 되면은 늘어나는 게 좀 어려워요. 끊어질 것 같아요. 자, 모발이 좀 단단한 편이죠. 그리고 또 머리를 잡아서 약간 그 트위스트의 느낌을 한번 말아보도록 할게요. 자, 잡아서 이렇게. 저는 이제 트위스트를 할 때 모발 끝쪽엔 별로 의미가 없어서 초반부하고 중반부까지만 말아보고 맙니다. 돌아오는 탄성도가 상당히 좋아요. 모발이 되게 건강하다는 의미죠. 예, 자, 이렇게 일단 대략적으로 모발은 파악이 됐고요. 이 정도 모발이라면은 좀 약을 좀 강하게 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릴 부분이 이 NN 시그마, 이게 이제 건강한 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한 모발에 쓰는 약. 그래서 요 시그마를 뿌리 쪽의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신생부잖아요. 이쪽 부분에는 완전히 천연모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는 이걸 100%로 들어가고요. 이거를 그 다음에 기존에 예전에 과거에 스트레이트가 되어져 있던 이 부위 쪽에는 NN 시그마하고 그 다음에 NI 애시드하고 제가 한 6대4 정도 비율로 섞어서 믹스를 좀 하도록 해서 투터치 작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을 도포할게요. 지금 현재 한 대략적으로 한 3cm 정도가 그
천여모짜리예요. 자, 잡아서 좀 뿌리에 한 5mm 정도만 띄고 첫 번째 약을 발라주겠습니다. 아까 제가 탄 거는 그 NN-시그마 단독을 썼어요. 자, 모발이 건강하고 또 발수성 느낌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곱슬이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자글자글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NN-시그마 단독으로 약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정도 되는 머리에 이 정도 건강한 모발에 그 NN-시그마를 단독으로 썼을 때에 대한 어떤 그 연화 타임을 우리 그 선생님들께서는 보실 수 있겠네요. 이 동영상을 통해서. 가장 많이 질문이 나오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NN-시그마 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뭐 델타나 뮤, 프리시그마 뭐 우리 제품이 아니라 다른 제품이라 하더라도 파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무래도 그 미용실에서는 그게 시간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파워가 셌냐 약하냐도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어떤 약액을 조제하는 부분이 달라지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 대상 중에 하나실 겁니다. 그래서 pH를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저희 파이모아 제품 중에서는 이 NN-시그마가 가장 그 파워로 치면은 높아요. 물론 프리 시그마가 있죠. 같은 시그마 계열 중에서. 근데 이제 프리 쪽은 웨이브용이다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이 NN보다는 NN을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은 프리 시그마의 느낌은 약 한 90 정도?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충모 완벽한 그 곱슬머리도 깨끗하게 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NN-시그마 제품으로 해봤고, 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시간 타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미용실 입장에서는 약을 도포한 이후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려서 연화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약을 어떻게 섞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연화 타임을 보느냐, 온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는 내용이어서 사실은 그 기준을 잡기라는 건 어려워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러한 모발들, 건강한 모발들에 건강한 약을 쓰게 된다고 했었을 때 통상적으로 15분 이내에 다 연화 타임은 끝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연화 타임을 통상적으로 한 10분? 예, 10분에서 12분 정도면은 다 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머리도 제가 연화를 하고 나서 연화 타임이 얼마나 되는지를 제 눈으로 직접 보시면 아마 좀 빨리 감이 오실 거예요. 아, 저 정도 천여모에 저 정도의 머릿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약을 썼을 때 이 정도의 연화 타임이 적용이 된다면 나중에 내가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잡히지 않을까 싶네요. 이 랩핑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랩핑을 하면 뭐가 좋냐고. 그 랩핑을 하는 부분의 의미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랩을 우리가 보통 그 두피에서 열이 발산이 되죠. 그리고 파마 약도 마찬가지로 뭐 열을 씌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파마 회사에서는, 이 제품 회사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열을 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열을 가하게 되면 나쁜 건 아니에요. 열을 가하면 나쁜 게 아닌데, 열을 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온도를 고르게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고르게 주지 못하다 보면은 어떤 부위에는 벌써 이미 연화 작업이 끝났는데 어떤 부위에는 연화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서로 간에 갭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열 처리를 주지 않지만 사실은 적당한 열의 온도가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들께서 파마하실 때 에어롤에 돌린다라고 하는 부분이요, 저는 그 부분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뭐 어떤 회사라든가 뭐 강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원장님들도 그런 약속 안 지키시잖아요. 그죠? 어차피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샵에서는 빠르게 회전시키기 위해서 열 처리를 분명히 강행하는데, 열 처리 하신다 하더라도 그 원리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열 처리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열 처리를 잘못했었을 때에 서로 간에 그 갭이 생기는 부분들, 그리고 열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온도는 약 한 45도에서 50도 정도로 히팅 롤을 돌려서 열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랩핑을 한다는 의미는 그래서 랩핑을 하는 겁니다. 자연 방치 상태로 그냥 두게 되면 두피라든가 이 자체의 뭐 공기 중의 온도라든가 혹은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이런 바람들의 어떤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지금 야객이 치오클리코산 야객이 제대로 원활한 활성적인 반응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랩핑을 씌워 놓게 되면 이 두피에서 나오는 열만 가지고 이 랩핑의 이 안의 온도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 레이저 포인트로 찍어보면 온도가 약 한 4도, 5도 정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90도로) 꺾어서 보겠습니다. 자, 영상이 나오나요? 90도가 꺾였는데 바깥쪽에는 꺾였는데 안쪽에가 조금 덜 꺾였어요. 아직 연화가 100%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동그랗게 트위스트 형태로 말아서 보겠습니다. 예, 한 연화가 한 80% 정도 됐나요? 그죠? 예, 동그랗게 모양을 말아놓고 그 다음에 손으로 트위스트를 이렇게 돌려서 한 1, 2초 정도 있다가 손으로 딱 놔보는 거예요. 연화가 다 됐죠? 일자로 붙었네요. 제가 얘기할 때 이 벌어지는 양을 가지고 한 몇 %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의 다 붙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연화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연화가 한 80%에서 90%만 돼도 웬만한 머리는 다 되지만 충모가 많은 모발들일수록 100% 연화가 돼야지 머리를 깨끗하게 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샴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샴푸 다 끝나고 나서 드라이로 좀 건조를 하도록 할게요. 자, 큐티클 에센스를 모발 전체적으로 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제품이야 우리 원장님들한테서 너무나 많이 알려진 제품이어서요. 아이롱 제품을 쓰시는 원장님들은 다 한 번씩은 써보셨을 제품이죠. 열 차단 효과가 상당히 좋고, 그리고 또 이 프레스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발라놓고 하시게 되면 이 코팅 효과가 생겨요. 이런 서포터 제품을 하고 안 하는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런 어떤 파마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서포터 제품을 함으로 인해서 모발의 데미지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쓰려고 하는 펌제나 어떤 그런 능력들을 좀 제대로 발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머리를 좀 더 건조시키도록 할게요. 섹션을 나누고요. 머리를 프레스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아서 온도는 대략적으로 한 170도 정도로, 프레스 작업은 되도록이면은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뜸을 들여서 마지막 한 번. 두 번째 섹션 들어갈게요. 섹션의 양은 한 1cm 정도로 진행을 하고요. 일단은 머리가 잘 펴지면 아주 찰랑거릴 수 있는 모발이긴 한데요. 잘못 펴지게 되면 아주 이 부시시하고 거칠어질 수 있는 모발입니다. 자,
자, 프레스 하실 때 압을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뜸을 들이는 기분으로 천천히 빼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하시는 것보다 횟수는 최대한 적게. 물론 펴지는 듯한 느낌은 들어야 되겠죠. 모발에서 딱 펴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은 윤기도 돌고요. 그리고 짱짱하게 펴졌다는 느낌이 와닿잖아요. 그 시점까지 프레스 작업을 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한 4회에서 5회 정도만 하면 웬만한 충모는 교정이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온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시는데, 온도는 손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니까요. 사실 이 건강모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한 170에서 180도 정도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손상이 많은 부위 같은 경우에는 최하 120도까지 낮춰서 들어가기도 하는데, 통상적인 모발에서는 한 150도, 160도. 예. 천연모는 170, 180. 지금 이 머리 같은 경우에는 천연모 기준으로 한 170으로 들어가고요. 밑에 부분에는 온도를 낮춘 게 아니라 대신에 제가 이제 이 카메라는 잘 잡히지 않겠지만 밑에 부분 들어갈 때는 손에 압을 어느 정도 좀 유격을 줘서 그 온도를 좀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원장님들도 이 방법 많이 쓰시죠. 예. 원장님들께서 매직기를 2개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감이 되시면 손의 유격의 느낌으로 그 온도의 느낌을 조금씩 조정하시는 그런 테크닉도 있죠. 자, 앞머리까지 지금 머리를 다 핀 상태고요. 한 번 더 마무리로 프레스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앵글에 한번 이렇게 잡아보면 머리가 상당히 그 윤기 나고 찰랑찰랑하다는 느낌이 받아지죠. 예. 이 느낌이 샴푸를 하고 나서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결과는 이따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특히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어차피 이쪽 신생부 쪽 머리는 스트레이트로 잘 펴지면서 윤기감도 돌아야 되지만 이 끝에 쪽 머리 부분의 어떤 부시시함이라든가 사실 그 시술을 받으시는 고객 입장에서는 이 끝머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얼마나 스트레이트감이 잘 되고 부드럽게 연출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위를 상당히 좀 신경 써주고 그 파이모아에 있는 이 NN시그마의 약이 스트레이트 펴지는 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는 없어요. 당연히 충모 교정용으로 나온 약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파워는 있는데 문제는 얼마나 윤기감과 얼마나 끝처리가 매끄럽게 되느냐가 아마 우리 그 원장님들한테서 약을 초이스하실 때 결정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을 나중에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제 중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그 NN 시그마 애시드는요 크림 타입의 중화제예요. 자, 그래서 크림으로 이런 질문을 받아봐요. 그 원장님들께서 중화제가 크림 타입과 그 액상 타입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이가 좀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 크림 타입의 중화제가 그 훨씬 더 모발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양모제 성분이 들어있고 그리고 크림 타입의 중화제는 발라놓고 난 다음에 안착될 수 있는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안착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 매직 스트레이트한 작업에서는 이렇게 크림 타입을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크림 타입의 중화제가 갖고 있는 능력이 모발을 상당히 그 찰랑거릴 수 있게끔 약간의 무게감이 느껴짐으로 인해서 모발이 좀 더 찰랑거릴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자, 머리 샴푸하고 나온 상태고요. 자, 머리 깨끗하게 잘 펴졌는데 일단 카메라에 좀 잡히지가 않겠죠. 머리를 좀 말려보고 그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점점 말라가는데
어떻게 모발의 어떤 그 컨디션 상태를 좀 앵글에서 잡을 수 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머리가 다 마른 것 같네요. 됐습니다. 자, 머리를 다 100% 말렸는데 어디 한번 볼까요? 머리 앵글을 좀 잡아주시죠. 저쪽에서부터 머리의 부드러운 상태라든가 윤기도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머리 속안에도 보겠습니다. 상당히 깨끗하게 잘 펴졌죠? 예.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윤기도 좀 보시고. 머리 뭐 어때요? 아주 윤기나고 찰랑하고, 그죠? 건강해 보이죠? 건강한 머릿결이 됐죠? 예. 자, 이게 바로 오늘 시술했던 그 NN 시그마의 머리 상태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 동영상을 보시고 NN 시그마의 그 어떤 그 텍스처 느낌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사실 이 정도 충모를 가지고 결과를 뽑아내는 거는 제 기준에서 되게 너무 좀 이렇게 부끄러울 수도 있었어요. 훨씬 더 강력한 그 곱슬과 좀 이렇게 데미지 많은 모발을 가지고 해야 우리 선생님들한테 더 임팩트한 효과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좀 모델 섭외에 좀 한계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이 정도의 모발을 가지고 시술을 했고요. 또 다음번에 계속해서 또 업그레이드 할 때 또 작품들 가지고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